그런 군사 훈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자꾸 위력 시위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대응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국방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걸로 답이 되고 나머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그 언론 보도할 때는 우리가 무력 시위를 했다 뭐 이런 용어는 쓰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군 당국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다른 말은 하지 정부 않고 기관이나 안보 정관에 써도 되지만은 그 말을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에는 그런 것이 포함됐을지 몰라도 언론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그 6차 핵실험과 또 이런 엄중한 상황 대비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장관님 안 계실 때도 제가 차관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이 예산 항목을 보면요. 새로운 사업에 1232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북한 핵과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것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 지상전소 C4I, 2차 성능 계량 이것밖에 없어요. 비행기 한 대도 안 돼요. 이거 다시 예산을 전면적으로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가 연구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연관 결과 그 선축 체계에다가 가급적 많이 얻었습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금 내달하신다면은 국방부 만든 자료를 봐도 5,24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을 안 한다는 건 그건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기는 좀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여러 그 정치학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객관화된 군사 개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군사 개념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안보에 두통거리고 이거는 이제 지식의 공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공포의 균형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대방이 상대방을 확실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한 가운데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소 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낸 전문에서 전쟁의 매듭을 우리가 한쪽 끝을 쥐고 있다. 이것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는 못 푼다. 이러면서 위기 상황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이제 마지막에 대단원의 타결로 마무리되는데 끝도 없는 대화가 오고 합니다.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초강대국끼리 상호의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무기라는 자산이 상호의 외교적 수단으로 서로 교류될 때 이것은 상호 공멸의 인식이 되면서 협력해서 풀어낸 개념을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냉전 시대 장기간 평화를 누렸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군의 수정주의자들, 특히 그 스콧 스나이더 같은 제가 이름은 잘못 얘기했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만은 그 스콧 세이건 같은 학자는 이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 전쟁의 위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와중에도 실제 핵 전쟁 위협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공포의 균형이냐? 그 자체가 공포의 균형이냐? 이건 전 개념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적과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느냐는 매우 그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략 자산을 갖다 놓으면 공포의 균형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 대화를 얘기하고 북한과의 무슨 이 외교적 평화적 북핵 해법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마치 안보의 적이고 북한의 굴욕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한 과정과 군사적 대비는 항상 병행하는 하드 파워와 스마트 파워가 같이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창출해야 우리가 이 핵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중에 한 개만 하자? 이걸로 보수 진보가 나뉜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그 여론이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가 나눠진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합돼야죠. 통합돼야죠. 스마트 전략으로 가야죠. 공포의 균형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은 신뢰입니다. 그러지 않은 공포의 균형, 같이 핵무기를 증강한다? 인도 파키스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핵 군비 경쟁했는데 오늘날 안전해졌습니까?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원하는 게 우리 안보는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개념 하나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인데 그 성주에서 이번에 충돌이 벌어지면 강정마을 시즌2가 됩니다. 대출이 시즌2가 됩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그 많은 고통과 아픔, 150명이 기소됐고 670회 재판에 이르렀고 구상권 30억을 두들겨 맞은 이 공동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데 미숙했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공청회 안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정부와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시면 성주의 상실감은 강정마을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면 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단순히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복이 됐을 때 그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충돌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안보 책임자들의 분명한 소신에 의한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방부 잘못일 수도 있고 국방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인공 지진 규모를 우리는 5.6에서 5.7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과학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은 6.1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의 차이이거든요. 이걸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국방부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할 때 그런 그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 한미 간에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서둘러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겠지만 북한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실패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북한을 편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께서도 레드라인에 대해서 그때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6차 핵실험을 하면 레드라인이다. 핵탄두 탑재가 ICBM을 개발했을 때가 기다. 또 핵미사일 결합에 완성할 때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 레드라인이 간단한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인정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불신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해도 저게 사실일까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전술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방 책임자들과 그리고 국방 그 라인에 있지 않는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드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외교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었지만은 그 뒤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좀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아사히 오늘 신문 보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우리 훈련 기간 동안에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말은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싶지만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언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오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 수도 있었는데 와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와서 더 그 센 무기들이 와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도 부족한 판에 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못 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을지훈련 참가 미군이 7,500명이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혀 예전하고 그 전 해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줄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군이 여기 하나 훈련 오는데 최소한 다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1년 전에 이미 편성이 됐을 텐데 무슨 이유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부 줄지 않을 거다. 예전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했는데 7,500명씩이나 줄어서 왔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계속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왜 저럴까?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 브룩스 같은 그런 주한미군 사령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도대체 인터뷰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된다면 뭔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난번에 장사정포를 갖다가 미사일 실험한 걸 장사정포라고 얘기를 한 것도 국민들한테 그때도 그렇게 급하게 발표를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서둘러서 국방부 대변인이 장사정포였다면 발표를 해도 될 내용을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갖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미 정상 간에 대화를 했다는데 명색이 각국이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할 필요가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양국의 대통령의 대화 내용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각기 다르게 보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줍니다. 장관님께서 하여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의 폐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예,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언론이라든지 우리 국방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본다면은 을지 프리덤 가이디언 훈련에서 25,000명 정도가 작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냥 금년대는 17,500명이 와서 한 7,500명이 줄었다 했는데 미 본토에서 예비군 훈련으로서 온 인원은 한 명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한 미군사에서 대대급 이상 전투 참모단이 2016년도는 모두 참여하는 숫자로 포함을 했고 금년도에는 전투 참모단 중 실제 연습 참가하는 인원만 뽑다 보니까 7,500명이 이렇게 줄은 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훈련 내용이라든가 훈련 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태평사령관도 내용은 똑같고 줄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검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들이 이 확대 보도하는 측면에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좀 드렸다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사적 대비책으로서 예. 방어책도 있고 공격책도 있는데 몇 가지 지금까지 뭐 답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장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방 안보 1인자로서 정말 필요시에는 이 정부든 어디든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 의견을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 재배치에 대한 어떤 주장과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정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통일부 장관 나름대로 대화에게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주 사드 기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지난주 그 앞에 주에 벌써 사드 4개를 배치를 완료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드 4개를 포함해서 1개 포대를 완전히 배치시키는데 곧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짜는 제가 정하지 못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여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 하는 꼭 것으로 여기서 뭐 이해해 기간을 주십시오. 제가 예, 이렇게 못 박지는 않겠지만은 대답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도 의미 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미사일 개발 완성과 함께 핵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저기 북한이 그 EMP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EMP탄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말 그 위협적인 건데 국가와 군의 모든 지휘 체계를 일거에 마비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수년 전부터 판단해가지고 그 지하 벙커를 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주요 군사 기지라든가 이런 데 다 EMP탄 그 대비책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주로 사성대장급이 지휘하는 제대는 이제 막 완공된 것이 몇 개 있고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 미흡한 부분은 네, 민간 분이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 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연합 전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핵 미사일이 완성돼 단계에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 군사적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군사적인 행동으로 한미 연합 전력으로 김정은 지휘부와 북한 전쟁 지도부 또 북한 핵 미사일을 타격할 수 있는 참수 작전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기간이 필요하다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개념을 정립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일부로 부대를 창설해서 전력화시킬 예정입니다. 예, 전력화 시키면 그 능력을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동 수단이라든지 훈련 소요를 고려할 때는 한 1년 내외는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판단합니다. 그러면 내년 말 정도에는 예, 어떤 참수작전 능력을 구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우리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란다면은 뭐 우리 그 핵 기술이라든가 등등에 의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군이 아니고 우리 국내 전체 기술을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네. 전체에서 개발한다면 지금 당장 개발한다면 그것을 전력화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학자들마다 다르고 저도 또 생각해 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뭐 연도라든지 기간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능력은 있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관님 네, 미국, 한국 뭐 굉장히 바쁘십니다. TV 통해서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차 핵실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만 뭐 공통적인 것은 이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됐고 핵무기를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공격할 수 있는 강대국이고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정도의 약한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이죠. 그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예, 네. 그동안 뭐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대화 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제재 일변도라고 했지만 그 제재는 무용론이 됐고 이제 꼴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이 됐고 수차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은 코리아 패싱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으니까 뭐 무기 대등을 위해서 전술핵을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시간을 딱 잘라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동안 해왔던 10년간의 그 정책 미스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한한 시간을 허용해 줌으로써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뭐 그 해법이 과거 역사 잘못된 역사만을 지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새 정부에서 이런 그 재앙과 같은 결과가 떨어졌는데 장관이 주도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 지금 그 거리나 현관에서는 조용합니다.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우선 이 북한의 핵 드라이브 정책을 미국의 어떤 정책도 설득하고 우리도 변할 건 변해서 조기에 매듭, 조기에 네. 종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조기에 종결시키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엔에서 이제 9월, 6월 총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이 6차 핵실험은 거의 수소폭탄에 가까운 중폭 탄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핵실험보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제재 사실상 효과가 없는 그 제재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매듭하기, 이 핵 종결을 시키기 위한 대화 타협,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 발표된 크게 나온 그 북한 측의 최선희 미국 국장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은 대화와 뭔가 서로 미스매치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타결을 피해감으로써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뭐 이걸 전부 믿을 수 없지만 조금 좀 더 추가 안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것은 코리아 패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전에 10년 동안. 근데 이제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코리아 패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이미 북한은 핵이고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여러 학자들도 보면 같은 입장이라면 북한이 어떻게 한국을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얕보고 졸로보고 더 이상 무슨 협상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들이 두려운 것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태도죠. 미국의 태도를 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이에요.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도 코리아 패싱을 극복하고 같이 협상 하나의 파트너가 됨으로써 북한의 이 핵 드라이브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장관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속으로. 예. 네, 얘기하실 수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말씀을 다 하고 제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쿠바 협상, 사실 쿠바가 지금 이제 평화의 그 무대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 60년 동안 그래도 존속시킨 것은 그때 당시에 케네디와 후르쇼프 간의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이 쿠바의 존속을 인정.
마무리 더 이상 추가 질의 안 하시는 거죠?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미국의 그 한편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어서 어려운 거 한두 개를 가장 먼저 어려운 걸 떼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협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이 제안하는 것을 뭐 매일 필요는 없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협정 체결하고 제재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비적대국인 것을 해제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네. 실제는 어렵지만 말은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두 다 풀어놓고 북한에서 하기 어려운 거 하나, 미국과 한국이 하기 어려운 거 하나부터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협상 타결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문 장관께서 주도해서 타결하라고 하는 요청을 이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눈치 볼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명제 간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은 역사에 비추고 우리나라 미래를 비춰가지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국방장관으로서 일단 북한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업수위 당하지 않도록 방위력과 국방계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한 칼을 갖고 있어야 북한도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때 제기하는 그 요구 조건도 작아질 뿐이지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인다면은 북한이 우리를 넘어서 미국하고만 접촉하려고 하고 또 미국도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접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까 존경하는 여기 야당 의원님들께서 전술핵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수 있는 삼축체계라든지 우리 전쟁 개념에 있어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국방 분야에서는 책임지고 해서 그 대화를 뒷받침하고자 좀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로 의원입니다. 아까 그 6차 핵실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싫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예. 이제 정말 그 6차 핵실험은 다른 핵실험과 달리 하나의 변곡점을 이루고 있어요. 모든 안보의 틀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대북 정책 기조도 다시 짜야 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사일 지침도 지금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변청 과정을 국방부에다 요청에는 지금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비핵화 정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6차 핵실험이 저희들한테 명분을 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주 좋은 기회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걸 비핵화 문제도 미국의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전술핵 무기뿐만 아니라 핵 전반에 걸쳐 정말 절대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핵잠수함이라든가 무슨 전략 핵무기, 항공모함, B-1B, F-22, F-35 이런 거 전략 무기들 쪽 상시 배치나 전환 배치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근본적으로 저는 안보를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보수적인 보완제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관님 그 특성이나 캐릭터로 봐서는 아마 청와대하고 많이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안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저보다 더 깊고 그거는 이제 생각을 장관님 다 하고 아주 겸손한 말씀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부 말고 안보라에는 지금 군사 전문가가 없어요. 예? 거기 1처장이라고 있는데 연구부서에 있던 사람이고 감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워딩을 보면 누가 보좌를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장관님 말이죠. 그 군사 분야, 국방 분야, 물론 이제 안보가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으로 지금 발전을 했지만
국방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만은 장관님이 확실하게 틀어주고 보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좀 명심하시고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무슨 뭐 네,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런 문제에서부터 지금 대정부 질의 하겠지만 인사 문제도 청와대에서 이렇게 개입하면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앞으로. 그러면 전 정권이랑 똑같아요 다. 예? 그러면 누구를 보고 인사 충성하겠어요? 문제는 제가 있을 때 아주 대장만 했는데 청와대에서 일체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아이 그건 이제 뭐 저 장관님 말씀이시고 지금 전 정권하고 비슷하게 돼가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책임만 주고 권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업무 자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저 장관님 기백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 제가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대통령한테 충성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에 제가 충성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정말 장관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정부 저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님만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은 모든 기준을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신 말씀입니다. 예, 그런 문제를 정말 명심하고 이 6차 핵실험은 정말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뭐 비핵화 노래 부르고 그냥 착실한 학생 해오다 지금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역대 국방장관 대통령들께서 국민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죄입니다, 죄.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어요? 지금도 40조가 넘는 뭐 6.9%면 43조가 될 텐데 이런 돈을 들이고도 국민의 눈높이에만 안보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끌려다니고. 국방개혁 포함해서 장관님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네, 김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아까 한 의원님 질문에 대화, 평화, 통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일부 장관이 그림을 그려나가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국방력 우세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준비하는 것이죠. 네,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국무원들이 저희가 하고 오늘은 있습니다. 국방위의 질의이지만 예. 지금은 총체적으로 정부가 자기 역할들을 중요하게 수행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국정원의 내용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그 ICBM을 통해서 또 그 북한이 실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고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하고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없을 때였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 그 전에 있던 군사이버사령부의 한 간부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당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전 정권의 4대강을 홍보하는 댓글을 쓰거나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군사이버 사령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북한과 사이버 전쟁을 벌여서 북한의 사이버 전으로 타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거나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저는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전부 다 이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이버 사령부가 했던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 차관께서 조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일단 국방부 수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치적인 군인은 이 정권 내에서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끔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군 의문사로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국방부가 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 일은 그 일대로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과 사이버 전쟁을 해서도 이겨야 합니다. 예. 그래서 사이버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게 제대로 요원을 뽑고 갖추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고 우리가 취약점 중에 하나가 사이버 분야인데 인원도 보강하고 완벽하게 그 대응책을 수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민을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으로 갈까요? 외국으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국민은 절대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파트 지하가 유사시에 대피할 장소다라고 하는데 아파트 지하, 지하철 지하 안전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 지하가 입구가 봉쇄되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가 타격을 받으면 지하가 안전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일한 상황인 것 같다. 그냥 평범한 시민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대피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한 대피. 국민이 안전해야 국방부도 군사도 우리 군인들도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장병들은 나라 상황이 이런데 예산이 없어서 훈련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첩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장병들도 이럴 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체 능력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십시오. 그 앞에 국민들의 전체 안전도를 위해서 이번에 UFG 훈련 후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아파트 문제라든지 지하철의 응급용 이런 것도 법제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행자부 장관하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다 검토를 해가지고 비상기획위도 재창설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대피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하고 좀 기획 중에 있고요. 지금 핵이 이렇게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병들에 대해서 일단 핵에 대한 거나 화생방해 훈련에 대한 장비라든가 훈련은 좀 됐는데 다시 살펴봐가지고 부족한 부분 장비라든지 훈련 예산을 보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2차 추가 질의 우리 백승주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드린 데 대해서 북한이 핵을 전술적 군사에 사용할 수준에 이르느냐 그래서 확답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전술 핵무기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은 저희 인식에 좀 동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지금 이제 북한 6차 핵실험한 가운데 국민들은 동료위원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에 대해서 뭔가 당장 듣고 싶은 것이 사드 배치는 언제 완전 임시 배치하느냐에 궁금해합니다. 예. 동료인의 질문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곧 할 거다 했는데 이 결정은 날짜는 택일은 누가 합니까? 미국이 합니까? 한국이 합니까? 어느 분이 결정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장관님 결정하시죠. 예. 좀 시원하게 이야기하셔요. 국민이 이거 보고 오늘 종일 보고 그래도 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 경찰이라든지 또 협조부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 날짜까지는 제가 좀 군사적 행정과 군사 작전을 하는데 물론 정무직 장관님이 그런 걱정은 이해되지만은 그것을 날짜를 정해서 그 시군 때문에 못하겠다는 너무 나약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조치를 하고 예.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북한이 먼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미사일을 만지작거린다고 친구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 선제 타격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것도요. 먼저 네. 합참의장님도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앞에 역대 장관님 합참의장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용 못하면 뭐 하려합니까? 선제 타격하실 거죠? 그 정도 의지와 네. 결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국과 SCM을 할 때 코러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한미 공동의 NPR 핵태세 보고서를 발표하셔서 예.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는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해 줄 것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진실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먼저 차관 나왔을 때도 방사포냐 또 단거리 미사일이냐에 대해서 어디에서 바뀌었느냐에 대한 진실을 조사를 요구했고 오늘 또 명확하게 장관님 지금 대답을 못하고 계셔요. 주한미군이 철수 규모가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국 증원군은 원래 한 3,000여 명 오죠. 매년 그 수준이 왔던 거고 주한미군 병력 중에서 예년에 비해서 7,500명도 줄었습니다. 예. 훈련 참가 규모가 여기에 대해서 브룩스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브룩스라는 장군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저도 잘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을지 훈련에 참가하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줄인 것과 관련된 진실을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국회는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하여금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저는 끈질기게 그 진실에 대한 문제를 추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소상히 조사해서 보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국 갔다가 또 국내 여러 가지 업무 파악에 힘드실 텐데 국민들은 장관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좀 그 배전에 노력을 존경하는 백승주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가기 전에 미사일 쏜 거하고 ICBM, 예 단거리 미사일, 아니 IRBM이죠 ICBM. 중거리 미사일이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상황하고 29일에 쏜 거. 예예. 그다음에 어제 핵실험 한 것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다. 국방이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로운 작전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게 시간이 하루도 여유가 저한테 없어가지고 완벽한 대답을 못 드리지만 이제는 데프콘 4부터 1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시간 이내 모든 것이 하는 그런 작전 개념을 세워갖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전까지 초안이 되면은 좀 감사 때 좀 보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 뭐 오늘 장관께서 발언하신 전술핵에 대해서 좀 불분명한 점이 있으십니까? 더 안 해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전술핵에 대해서 마무리로 확실하게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럼 가능한 한 짧고 정확하고 예, 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백승주 의원님께 말씀 올린 것 같이 이 핵에 대해서 북한이 이럴 때 완전히 판을 좀 바꾸는 이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검토함으로써 확정 억제에 대한 요구를 미국한테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이번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부 정책과 이게 제가 좀 다르게 얘기하지만 꼭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한 그 28일 날 발표한 보고드린 그 국방 개혁도 더 탄력을 받아갖고 아까 김진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변화하고 수정을 해서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에 계속되는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고하시고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에서 계속 대화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쿠바 미사일 위기의 이제 마지막에 대단원의 타결로 마무리되는데 끝도 없는 대화가 오고 합니다. 이 공포의 균형이라는 개념은 초강대국끼리 상호의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을 때, 그랬을 때 이 무기라는 자산이 상호의 외교적 수단으로 서로 교류될 때 이것은 상호 공멸의 인식이 되면서 협력해서 풀어낸 개념을 공포의 핵균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냉전 시대 장기간 평화를 누렸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군의 수정주의자들, 특히 그 스콧 스나이더 같은 제가 이름은 잘못 얘기했는데 기억은 지금 안 납니다만은 그 스콧 세이건 같은 학자는 이마저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핵 전쟁의 위기는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와중에도 실제 핵전쟁 위협까지 갔던 겁니다. 지금 무엇을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 전략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이 과연 공포의 균형이냐? 그 자체가 공포의 균형이냐? 이건 전 개념의 오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예요. 적과의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느냐는 매우 그 정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고 전략자산을 갖다 놓으면 공포의 균형이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그 대화를 얘기하고 북한과의 무슨 이 외교적, 평화적 북핵 해법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것이 마치 안보의 적이고 북한의 굴욕적인 걸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러한 과정과 군사적 대비는 항상 병행하는 하드 파워와 스마트 파워가 같이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창출해야 우리가 이 핵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중에 한 개만 하자? 이걸로 보수 진보가 나뉜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나라의 그 여론이 이런 식으로 보수 진보가 나눠진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결합돼야죠. 통합돼야죠. 스마트 전략으로 가야죠. 공포의 균형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탕은 신뢰입니다. 그러지 않은 공포의 균형, 같이 핵무기를 증강한다? 인도 파키스탄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핵 군비 경쟁했는데 오늘날 안전해졌습니까? 재래식 충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게 원하는 게 우리 안보는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개념 하나도 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통찰력 있게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인데 그 성주에서 이번에 충돌이 벌어지면 강정마을 시즌2가 됩니다. 대출이 시즌2가 됩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그 많은 고통과 아픔, 150명이 기소됐고 670회 재판에 이르렀고 구상권 30억을 두들겨 맞은 이 공동체는 다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군사훈련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걸 자꾸 위력 시위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군사적 대응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국방부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걸로 답이 되고 나머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그 언론 보도할 때는 우리가 무력 시위를 했다 이런 용어는 쓰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예. 군 당국이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런 다른 말은 하지 정부 않고 기관이나
안보 정관에 써도 되지만은 그 말을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께 보고하는 내용에는 그런 것이 포함됐을지 몰라도 언론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 내용 중에서 그 6차 핵실험과 또 이런 엄중한 상황 대비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랬는데 장관님 안 계실 때도 제가 차관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정말 이 예산 항목을 보면요. 새로운 사업에 1232억 원밖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북한 핵과 이렇게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비한 것은 대포병 탐지 레이더, 이 지상전술 C4I, 2차 성능 계량 이것밖에 없어요. 비행기 한 대값도 안 돼요. 이거 다시 예산을 전면적으로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가 연구해야 됩니다. 알고 계세요? 그 연관 결과 그 삼축 체계에다가 가급적 많이 얻었습니다. 김진표 위원님께서 지금 내달하신다면은 국방부 만든 자료를 봐도 5,240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계속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을 안 한다는 건 그건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여러 그 정치학에서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객관화된 군사 개념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만든 군사 개념들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오염이 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안보의 두통거리고 이거는 이제 지식의 공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공포의 균형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는 Mutual Assured Destruction, 상대방이 상대방을 확실히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서로 그 지식을 공유한 가운데서 성립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미소 간에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후르시초프가 존 F 케네디 대통령한테 보낸 전문에서 전쟁의 매듭을 우리가 한쪽 끝을 쥐고 있다. 이것을 당기기만 하면 다시는 못 본다. 이러면서 위기 상황. 네,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언론이라든지 우리 국방 안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한 가지만 좀 짚어본다면은 을지 프리덤 가이디언 그 훈련에서 25,000명 정도가 작년도에 왔었습니다. 그냥 금년대는 17,500명이어서 한 7,500명이 줄었다 했는데 미 본토에서 그 예비군 훈련으로서 온 인원은 한 명도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주한 미군사에서 대대급 이상 전투 참모단이 2016년도는 모두 참여하는 그 숫자로 포함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전투 참모단 중 실제 연습 참가하는 인원만 뽑다 보니까 7,500명이 이렇게 줄은 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훈련 내용이라든가 훈련 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태평사령관도 내용은 똑같고 줄인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검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들이 이 확대 보도하는 측면에서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신을 좀 드렸다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사적 대비책으로서 예. 방어책도 있고 공격책도 있는데 몇 가지 지금까지 뭐 답변하신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은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해 가지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장관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국방 안보 그 1인자로서 정말 필요시에는 이 정부든 어디든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반대 의견을 설득을 시켜가면서 이 재배치에 대한 어떤 주장과 그리고 대통령께도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금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도 통일부 장관 나름대로 대화에게 중점을 뒀고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무리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주 사드 기지 관련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지난주 그 앞에 주에 벌써 사드 4개를 배치를 완료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도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드 4개를 포함해서 1개 포대를 완전히 배치시키는데 곧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내로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데 미숙했습니다. 주민들 참여가 안 돼 있습니다. 공청회 안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보가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정부와 똑같은 방식을 답습하시면 성주의 상실감은 강정마을과 비견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면 소통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런 문제 하나를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놓고도 단순히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번복이 됐을 때 그 피해와 고통이 너무나 크다. 저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만큼은 충돌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특히 국방부를 포함한 안보 책임자들의 분명한 소신에 의한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방부 잘못일 수도 있고 국방부 잘못이 없을 수도 있지만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 인공 지진 규모를 우리는 5.6에서 5.7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과학의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은 6.1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의 차이이거든요. 이걸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국방부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할 때 그런 그 혼란이 있을 것 같으면 한미 간에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서둘러 발표를 해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겠지만 북한이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실패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북한을 편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도 레드라인에 대해서 그때가 쭉 얘기를 해왔는데 6차 핵실험을 하면 레드라인이다. 핵탄두 탑재가 ICBM을 개발했을 때가 기다. 또 핵미사일 결합의 완성할 때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레드라인에 대해서 레드라인이 간단한 겁니까? 그 이후에는 인정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되면 국민들이 일단 불신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을 해도 저게 사실일까 언제 바꿀지 모르니까 이렇습니다. 앞서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전술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국방 책임자들과 그리고 국방 그 라인에 있지 않는 안보 책임자들 사이에 상당히 엇박자가 나고 있고 국민들은 계속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사드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되시기 전부터 외교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었지만은 그 뒤에 상당히 그 어떤 그 좀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하게 불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아사히 오늘 신문 보도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우리 훈련 기간 동안에 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 말은 좀 과장되지 않았는가 싶지만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언급이 있다는 것을 보면 어쨌든 미국이 오려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 수도 있었는데 와서 같이 함께 훈련을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 의도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와서 더 그 센 무기들이 와갖고 북한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해도 부족한 판에 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못 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을지훈련 참가 미군이 7,500명이 줄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봐서 알지만 전혀 예전하고 그 전해하고 크게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데 줄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미군이 여기 하나 훈련 오는데 최소한 다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1년 전에 이미 편성이 됐을 텐데 무슨 이유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전부 줄지 않을 거다, 예전하고 똑같을 거다라고 했는데 7,500명씩이나 줄어서 왔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사실 계속 이런 보도를 보면서 아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왜 저럴까라고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 브룩스 같은 그런 주한 미군 사령관조차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고 인터뷰를 하니까 도대체 인터뷰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를 인터뷰까지 할 정도로 된다면 뭔가 불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참 지난번에 장사정포를 갖다가 미사일 실험한 걸 장사정포라고 얘기를 한 것도 국민들한테 그때도 그렇게 급하게 발표를 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뭐 서둘러서 국방부 대변인이 장사정포했다면 발표를 해도 될 내용을 굳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해갖고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미 정상 간에 대화를 했다는데 명색이 각국이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를 할 필요가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미국은 전혀 그게 아니다. 어떻게 양국의 대통령의 대화 내용 그 내용조차도 이렇게 각기 다르게 보도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한테 불신을 줍니다. 장관님께서 하여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의 폐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